솔깃해지네요. 최근에 호흡기 질환이 정말 기승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참 마침 맞다 그래야 될지 안타깝다 그래야 될지 왜? 모르겠는데 연휴부터 알았어요. 계속 아이고, 앓고 진짜. 있다가 지금 좀 많이 나아져서 나왔는데 목소리가 약간 밍밍하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뭐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네. 아직까지 올 겨울에는 저 감기도 안 걸리고 잘 넘어가고 아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이 얘기하면 꼭 걸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주 아나운서가 최근까지 콜록콜록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쌩쌩한데요? 네, 오늘 좀 괜찮습니다. 열흘 동안 좀 네. 고생했어요. 이게 좀 심해질까봐 감기가 그 방송에 지장이 있을까봐 덜덜 떨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부장을 하다 보니까 네. 부장님 하고 전화 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 이러면서 뭐 폐렴 걸린 친구, 아이고야. A형 독감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그리고 또 뭐 RSV 바이러스 요즘 이런 것도 기승을 부리나 봐요. 이렇게 네 가지 질환이 한 번에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아까 뭐 쿼드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예요? 네, 쿼드데믹이란 말은 쿼드는 네 가지란 뜻이고요. 데믹은 바로 유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네 가지 모두 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기침, 가래 같은 것 당연히 동반되는데 증상이 좀 애매한 경우가 꽤 많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부터 아마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침, 가래뿐만 아니라 특히 냄새나 입맛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설사, 메스꺼움, 즉 소화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게 이제 당연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는데 특징적이게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기침을 날 때 가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후통이나 근육통이 많다 보니까 몸살 기운들이 꽤 많이 호소하시고 목소리가 많이 없어지는데요. 사실은 쿼드데믹 중에 어떤 병인지 제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냥 병원에 가시면 PCR이라고 하는 코를 찔러서 하는 검사를 하시면 바로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고 만약에 코로나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 아시는 것처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증상 중에 발열과 뭐 마른 기침,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은 독감 증상과도 같지 않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지금 어제부터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오시는 게 가족 중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내가 명절에 갔다 왔는데 혹시나 내가 지장이 있을까 봐 검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요즘에 증상 하나 가지고 뭔가 질환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고 저희가 요새 퀴즈 푸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실제로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나 이제 예전에 무슨 감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독감은 실제로 이렇게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뭐 두통이 심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팔다리가 마비됐다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금 보니까 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두 가지를 아예 한꺼번에 합니다. 뭐냐면 이런 인플루엔자 검사하고 코로나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하나씩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엔 거의 한 15분 이내에 이게 그 검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적절하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증상이 좀 빨리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따로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네.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 결과가 두 개가 한 번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제 A형 독감 걸린 후배들이 알려주기를 이번에 정말 독감이 엄청 좀 심해가지고 고생했다. 절대 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네. 유독 올해 좀 심해진 거예요? 네. 증상이? 올해 유행하는 그 독감, 인플루엔자는 바로 A형이 유행입니다. 따라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감을 앓으셨다 하시더라도 1주나 2주 정도 지나서 회복이 되시면 똑같이 예방 접종 꼭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독감이나 코로나가 왜 무서우냐? 호흡기 질환인데요. 심장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 의사들도 심장이나 혈관 부는 사람도 독감 있는 환자들이 꽤나 많이 심장병으로 발병이 돼서 오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특히 올해 독감이 아주 포악한데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최소 530만 명 정도가 독감에 이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도 대략 한 2,700명 정도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겨울이 지나야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독감이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꼭 하시고 걸리시고 나더라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 참 훌륭한 게 네. 교수님도 저런 말씀 얼마 전에 해주시니까 또 방송 끝나고 제각 가서 또 독감 예방 접종 맞고 왔는데 바로 맞으셨어요? 저는 뭐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합니다. 네. 뭐 청약 들라고 하면 바로 들고요. 뭐 맞으라고 그러면 바로 맞고요. 아유 같이 방송하는 보람이 아, 있어요. 슬기롭네요. 저는 늘 한 발자국씩 늦어가지고 내가 좀 따라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끌고 다니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독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라면서요. 한 반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폐렴이라는 거는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세균. 많고요. 네.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로나라든가 또는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들에 의해서 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면서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폐렴을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우리가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런데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또는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이상 되고 누런색의 가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좀 집에 있는 약을 먹고 버틸 수 있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는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폐렴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볼 때 정상적인 폐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폐렴으로 인해서 염증이 들어가서 이렇게 침범한 부위를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교수님 이런. 지금 양쪽이 다른데 한쪽은 괜찮은 폐고 한쪽은 지금 침범된 거예요. 네, 짙은 색의 검은색의 폐가 정상적인 폐고요. 지금 예. 왼쪽은 아직 괜찮은 폐인 거군요. 사실 정면으로 본 거기 때문에 좌측으로 보이는 오른쪽. 부분이 실제로는 예. 오른쪽이고요. 이제 화살표가 있는 쪽이 왼쪽인데 왼쪽이 하얗게 침범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폐렴이 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잘 이겨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겨울철에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소아의 경우에는 아주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 조기에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도 계속 하다 보면은 엄청 진 빠지거든요. 맞아요. 나중에는 뭐 전신이 다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 혹시나 디스크도 심해져. 그러니까요. 막 목도 아프고 혹시나 이상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종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독감 예방 접종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쿼드 데믹 중에서 저는 그 RSV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뭐예요? 일단은 말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네? 우리가 융합. 이 융합이 된다라는 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세포 바이러스가 만약에 융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체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되게 중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RSV 바이러스는 주로 이게 10월에서 3월 사이에 주로 많이 유행을 하는데 아이들 특히나 신생아한테 유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증상이 있냐라고 대부분 보시면 기침, 콧물 또 이렇게 약간 색색거리는 호흡 숨소리가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는 무슨 그 천식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백일의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백일해가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시게 되고 또 이게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잘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백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도 좀 잘 씻고 하셔야 되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응급실에 이런 RSV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 노로바이러스도 너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염. 이런 네.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이렇게 구토를 하고 어른은 설사한다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응급실에서 보게 되면 뭐 둘 다 그냥 짬뽕에서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어쩔 때는 예전에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노로바이러스의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증상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덜 고생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연휴에도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나서 지금 실제 상황을 보시고 장염 조심하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호흡기 질환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종현 교수님, 호흡기 질환 그럼 예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3미를 멀리하라입니다. 밀? 산밀 잠시만요. 예, 빵을 좋아하는 저 빵웅인 저로서는 네. 산밀하니까 그냥 바로 밀가루가 따오니까 그러니까 백밀, 하루 통밀. 세 끼를 밀가루를 안 먹으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렇게 3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밀자가 들어간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 한창 코로나19 유행했을 때 우리가 밀접 접촉이란 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뭔가 멀리하고 사람 많은 밀집된 곳 오.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약간 밀폐된 공간에 밀 그게 더 맞는 멀리해라. 것 같다. 3밀. 저도 이걸로 아닐까요? 바꿀게요. 연휴 동안 뭐 이게 공부하고 왔어요. 네, 좀 앓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예리한 자두가 됐어요. 아, 그럼요. 예리자두. 맞죠? 어떤가요, 이종현 교수님? 네, 문제가 사전에 유출이 된 게 아닌가라고 그냥 맞는 것 같아. 의심이 될 정도로 정답을 너무 완벽하게 야. 호흡기 질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그 위생 방역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3밀입니다. 첫 번째, 네, 밀집된 환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밀접 접촉이라 그러죠. 옆 사람과 앉아 있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즉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공간 안에서 밀접한 접촉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면역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면 저런 공간을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신다거나 손 위생을 꼭 철저히 하시는 것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